네, 오늘도 전기 공부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산에 대해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드디어 우리가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 5장이라는 친구가 어떤 과도기 같은 친구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뭐 전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 정전개. 자, 이 친구를 배우고 자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와 자개 사이에 있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개를 잘 이해하셨다면은 사실 요거까지 배우면은 자기학은 거의 다 공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뒤에 자개는 전개랑 데칼코마니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전도 전류, 변이 전류라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IC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IC. C가 뭐 컨덕션 뭐 그런 거예요. 약자인데 뭐 그냥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변이 전류는 ID라고 나타냅니다. D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 여러분들 전도 전류는 그냥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도선에 흐르는 일반적인 전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V는 IR의 그 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변이 전류라는 놈은 유전체 내에 흐르는 친구입니다. 자, 유전체 내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C 성분인 걸 알겠죠? C에서 어떤 거 평행판 콘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판 콘덴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평행판 콘덴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대류전류는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다음 전류의 크기입니다. 전류의 크기는 뭐 직류, 교류, 우리 전류는 직류 아닌 교류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는데 직류는 어떻게 돼요? I는 T분의 Q로 나타내게 됩니다.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고 Q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나 전하량이 흘러갔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교류는 뭐냐? 자, 교류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Q 라고 이렇게 미분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식을 굳이 이렇게까지 기억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Q는 뭐 T1부터 T2 적분한 것도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교류는 왜 이런 미분의 형태로 어렵게 나타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교류는 변화가 있죠. 변화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분이라는 건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니까 변화율이 있기 때문에 교류는 변화율이 있는 미분의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도 전류 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전류의 밀도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밀도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구 밀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할게요. 전도전류 밀도. 자, 이 전도전류 밀도는 소문자 I로 나타내요. 소문자 일반적으로 소문자 I로 나타내는 게 밀도예요. 대문자 I는 그냥 전도 전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도 전류 밀도라는 것은, 자, 전도 전류라는 친구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될 겁니다. 맞죠?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옴의 법칙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I라는 것은 R분의 V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RS분의 I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V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R이라고 하는 친구들, 자, 분명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고유 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뭐 교재에는 교재에도 S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SS 날라가면서 남아 있는 것은 로우 L 이 남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로우 L 분의 V가 될 겁니다. 자, 이 로우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이에요. 자, 고유 저항의 역수는 도전율이 되는 겁니다. 왜? 자, 고유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친구겠죠. 따라서 이 고유 저항은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친구고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두 개가 어떤 관계다? 역수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로우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도전율은 K로 나타내고 K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되는 거. 자, 이 L분의 V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건가? L분의 V라는 친구는 바로 볼트죠, 단위. 미터죠. 볼트 퍼 미터 뭐예요? 전개예요. 또는 뭐 이런 식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V라고 하는 거, V는 ER 이런 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R을 나눠준 것이 뭐다? 아, 전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이 친구는 뭐가 된다? 아, E가 되게 됩니다. E.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뭐 단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자, 옴의 법칙에 미분형이다. 네. 다음 중 옴의 법칙의 미분형을 골라라 라고 하면은 I는 KE라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옴의 법칙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V는 I는 R분의 V라는 이러한 옴의 법칙을 썼기 때문에 옴의 법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전도전류 밀도가 이렇게 된다. 여기 C가 빠졌는데 C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도전류 밀도 공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뭐 하면서 NEV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유도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 IC라고 하는 친구는 이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갈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Q라고 하는 친구, Q 전하량이죠.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IT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왜 IT죠? 위에 보시면 I는 T분의 Q잖아요. T 넘긴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IT고 자, NE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NE 이렇게. 왜? 자,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E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의 전하량을 뜻하는 겁니다. 자,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이라고 일장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마 주어질 거고 기억하시면 좋긴 해요. 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이 전하량이라는 친구는 전류와 시간의 곱과 그리고 N 그리고 전자의 개수와 그 전자의 전하량으로 나타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전하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해당 공식에서 우리가 이 IC라는 친구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이 I를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I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I를 빼내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T분의 NE 이렇게 될 겁니다. NE.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자, 일단은 우리가 면적으로 나눠줘야겠죠. 면적으로 나눠주는 순간 이 I는 스몰 i로 바뀌면서 전도 전류 밀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자,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죠?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전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가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개가 될 겁니다. 개.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단위 최적당 개수. 단위 최적당 개수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단위 최적당 개수는 개인데 단위 최적이니까 미터 3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줘요? 미터 3승을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부피라고 할게요. 부피. 그래서 얘는 단위가 미터 3승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이 도체에 지금 흘러가는 게 어떻게 돼요? 자, 이 부피 관점에서 지금 전자의 개수를 해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나타내 주는 거 맞거든요. 자, 따라서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단위 최적당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나타낼 거고요. 자, 그리고 부피를 V, 볼륨의 약자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N이라고 하는 전자의 개수는 자, N 그리고 V
그리고 E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N, V, E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T, S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부피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자, 이 부피라고 하는 친구는 면적 곱하기 N, V라고 하는 친구는 면적 곱하기 L, 길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시간분의 거리 T분의 L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는 뭐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S 날라가죠. 그러면 NEV만 남는 거 보이시나요? NEV.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도 단위는 똑같겠죠. 암페어, 미터, 삼승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은 N이라고 하는 게 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단위 최적당 전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 또 빠뜨렸네요. 예, 단위 최적당 전자의.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변이전류 밀도입니다. 이 친구는 아까 뭐라 했어요? 유전체 내라고 했어요. 자, 유전체 내라고 하면은, 자, 평행판 콘덴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C라는 친구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C가 존재하려면 사실 교류라는 겁니다. 직류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에서 I라는 식을 구할 때 그냥 오메 법칙으로 했다면은 이 I라고 하는 것은 변화율을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이전류 밀도 ID라는 친구는 자, 면적분의 ID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ID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DT분의 DQ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내나요? 교류니까요. 요거를 S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알죠. 자, Q는 S로 나누면 이게 뭐죠? 전속 밀도가 될 겁니다. D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DT분의 D 하게 되고요. 자, Q는 어떻게 돼요? D 곱하기 S가 될 겁니다. 자, 얘를 S로 나눠준 거죠. 따라서 S 날라가면은 DT분의 D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DT분의 D라는 친구는 뭐라 했어요? 미분을 한다. 자, 이 친구는 미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 DT분의 D라는 친구는 미분이고 변화율을 뜻하는 겁니다. 미분이고 변화율. 자, 그럼 이 식을 봤을 때 전속의 변화율이 변이전류 밀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이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전속 밀도가 지금 시간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요 식을 뭐 D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앞에도 배웠지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E, DT분의 DE라도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러면 전개 시간적 변화량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변이전류 밀도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 자, 5번째 밑에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 자,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히호프 법칙은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들어오는 전류가 있고 그리고 나가는 전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전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다른 걸로 말하면, 자,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A라는 친구가 흘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누설되는 친구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3A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되게 되고, 자, 만약에 3A인데 여기 3A가 아니라 뭐 한 2A가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누설되는 친구가 있다는 거겠죠. 누설되는 친구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키레이호프 법칙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다이브 i는 0이다. 자, 다이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유가 발산하지 않는다면, 자, 누설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누설이 없다면, 처음에 전류와 나중에 전류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뭐다? 키르히호프 법칙 제1법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연속성, 다이버전스 이 i는 0이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항이라는 친구입니다. 저항이라는 친구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R로 나타낸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resistance. 자,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말 그대로 저항이 되게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런 나쁜 일본한테 저항 운동을 했죠. 독립군들이 저항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저항이라는 친구는 어떤 거에 저항을 해요? 전류에 대해 저항을 하는 거죠. 전류가 못 오도록 막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식을 쓰게 되면은 자, 로우는 여기 식에는 뭐 S분의 L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S분의 L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항은 요 식으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고유 저항이 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항이 커지고, 단면적이 크게 되면은 저항은 작아지고, L이 크게 되면은 저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친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러한 친구가 있어요. 길이는 똑같거든요. 네, 길이는 똑같은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요러한 터널이 있고 요러한 터널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디가 더 힘들어요? PD님 어디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아래가 더 힘듭니다. 자, 그 말은 뭐다? 자, 전류 입장에서도 여기가 더 힘들다는 것은 지금 단면적이 어때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흐르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길이가 있고요. 뭐 이런 길이가 있어요. 단면적은 똑같아요. 뭐가 더 힘들어요? 이걸 왜 그렇죠. 긴 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L이 크면은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단위를 많이 묻습니다. 이 단위를. 자, 단위를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의 단위를 묻는다? 이 고유 저항의 단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 고유 저항. 따라서 이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R은 로우 S분의 L이니까 이 고유 저항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R은 로우 S분의 L이잖아요. 자, 그럼 로우라고 하는 친구는 자, R에 S를 곱했고 그리고 L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L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명히 단위가 미터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R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단위가 ohm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라는 친구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두 가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뭐 실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사실 이게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는 그냥 미터 제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만약에 미터 제곱을 썼다고 하면은 옴 곱하기 미터 제곱 나누기 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또 옴 그냥 미터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얘네들이 약분하면 되니까. 자, 만약 미터 제곱이었다면 자, 옴 미터 제곱 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책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뭐 각 물질의 고유 저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구경 정도 해보시고요. 그다음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컨덕턴스와 전도율이라는 파트가 되겠네요. 자,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저항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친구였다면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친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저항의 역수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여기 단위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저항의 단위를 옴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저항의 단위를 옴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자, 영어로 치면은 OHM이라고 불러서 이 친구가 옴이구나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컨덕턴스라는 친구는 이 옴을 거꾸로 한 친구라니까요. 역수라는 거니까 얘를 뒤집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은 단위가 이러한 친구가 되겠구나 라고 부르고, 이 친구를 뭐라 부른다? OHM도 거꾸로 MHO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라고 읽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있어요. 뭐 S라고 나타내는데, 자, 이 친구는 G맨스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G맨스. 가끔 전공 시간에 이러한 친구들이 대학교 전공 때 회로 이론이나 이럴 때 회로에서 이런 친구들이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전도율, 도전율이라고 나오죠. 전도율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뭐라 했어요? 자, 이 고유 저항의 역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옴 곱하기 메터가 고유 저항의 단위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역수를 취한 옴 곱하기 메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친구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죠. 미터분의 모 이렇게. 왜? 역수니까. 옴의 역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바뀌니까요.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래 이러면 헷갈리실 것 같네요. 자, 다시 열러 올게요. 원래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 곱하기 메타인데, 자, 컨덕턴스. 자, 그러니까 고유저항의 단위는 옴 곱하기 메타인데, 우리가 도전율 K는, 자, 이 고유저항과 반대이기 때문에, 역수이기 때문에 옴 곱하기 메타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옴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항의 역수니까 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옴의 마이너스 1승이 뭐예요? 옴분의 1이니까 뭐 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퍼센트 전도율 이런 친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살짝 넘어가고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항의 온도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저항의 온도계수라는 말이 왜 나왔냐? 자, 우리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준다? 온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라는 친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런 거를 정특성이라고 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반도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반도체가 왜 나오나? 자, 우리가 도체의 온도를 높여주면 저항이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친구는 온도를 높여주면 얘는 저항이 감소하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부특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러한 경우는 생각하지 말고, 자,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 자, 우리가 어떤 친구를, 자, 이 R이라는 친구를,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기 전이라고 합시다. 자, 이러한 온도를 높이기 전의 친구를 온도를 높였더니 저항이 증가를 했다는 거겠죠. 얼마만큼? 자, 요런 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자, 얼마만큼? 자, 1 더하기, 자, 알파. 알파는 계수가 되게 돼요. 그냥 온도 계수예요. 자, 그런데 전의 온도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T 후 마이너스 T 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T 후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간 후의 온도고요. 이 T 전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요 평소의 온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증가한 온도에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증가한 온도가 몇 도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 문제에서 분명히 전에 저항을 줄 것이며 온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도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값도 웬만하면 주어질 건데,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온도 계수라고 하거든요. 자, 온도 계수라고 하고, 자, 알파 T일 때,
이 온도 계수는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1, 2, 3, 4, 5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 해주시고요. 2, 3, 4.5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t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온도 계수라는 친구는 t일 때, t도일 때 234.5 더하기 t분의 1이라는 값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t가 0이 되게 되면은 234.5분의 1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해당 문제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6페이지 가시면 26번 문제가 있습니다. 26번 문제. 자, 그 친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후의 값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R 후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 주어진 저항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저항이 100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도일 때? 20도일 때. 자, 그러니까 원래 20도에서 100옴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20도에서 100옴이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80도가 되었더니 저항이 증가했는데 얼마가 되었을까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자, 알파.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20도일 때죠. 알파 20일 때의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0을 넣어주게 되면 2, 5, 4.5분의 1이 되고 그게 약 0.04가 되긴 해요. 자, 그런데 어차피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도일 때 저항 온도 계수가 0.04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온도 변화예요. 자, 20도에서 80도로 변했으니까 60도 변한 거겠죠. 뭐 여기 80 들어가고 20 빼주면 60이잖아요. 따라서 60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정리해 주시면 124옴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뭐다? 증가 R 후의 R의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합성 온도 계수라는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합성 온도 계수라는 친구도 여러분들이 이거 공식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합성 온도 계수. 이것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됩니다. 합성 온도 계수. 자, 합성 온도 계수는 어떻게 나타낸다? 자, 문제에서 저항 R1과 R2를 주어지고 그리고 온도 계수 알파1과 알파2를 해줬을 때 자, 우리가 합성 온도 계수 자, 얘네들을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R1 더하기 R2분의 알파1 R1 더하기 알파2 R2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우리는 알파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R1 더하기 R2 위에도 R이랑 R2가 왜 R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결국은 계산해서 다 사라지고 알파만 남게 되니까 이러한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초전도 현상이 나옵니다. 초전도 현상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았겠지만 저항이 어떻다? 저항이 제로로 가는 친구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초전도 전선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거기서 뭐다? 전선에 저항이 없으면 전력 손실도 없고 정말 이상적인 전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구만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9페이지 89페이지 칠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89페이지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입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개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하고 자, 단면적 S분의 L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겠죠. 자, 그리고 이 정전 용량이라는 친구는 C라고 나타내고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에서 자, 입실론 D분의 S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자,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곱해 볼게요. 자, 곱했더니 신기하게도 S 날아가게 되고 D도 결론적으로 걸리고 L도 결론적으로 걸리니까 얘도 날아가게 되네요. 정말 깔끔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로우하고 입실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얘는 뭐라 했어요? 자, R이고 R에다가 자, 얘는 뭐다? C가 되겠죠. 자, RC는 로우 입실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유도 광정이 쉽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지 않으셔도 바로 유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RC는 로우
입실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3장에서 C에 관한 친구들을 다 배웠어요. 뭐 구일 때, 뭐 반원일 때, 반구일 때, 뭐 동신구일 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친구가 나온다? 바로 저항에 대한 친구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항에 대한 공식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C를 알기 때문에 자, 이 R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빼낼 수가 있다? 자, 로 입실론에 C를 나눠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다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C라는 친구를 역수를 해준 다음에 로 입실론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구라는 친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구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C하고 로 입실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가 어떻게 됐어요? 자, C가 우리 완전구에서는 4파이. 노란색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로 입실론이 될 겁니다. 따라서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이 제로라고 할게요.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진공 중에서는 4파이 A분의 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안 외워도 된다는 거죠. 반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구라는 친구는 또 R은 C분의 RE 뭐 이거 다 생략할게요. 자, C라고 하는 것은 반구니까 2파이 입실론 A분의 로 입실론 이렇게 돼요. 로 입실론 제로. 자, 그럼 입실론 제로 날아가고 2파이 A분의 로우가 되겠구나. 뭐 간혹가다 로우라고 하는 것은 도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K분의 1이라니까 4파이 A K분의 1, 2파이 A K분의 1, 로우 이렇게 돼도 2파이 A 분의 K분의 1 이렇게도 될 겁니다. 자, 동심구라고 하는 친구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C분의 로우 입실론 요거 다 계속 써주는 겁니다. 자, 동심구의 C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겁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 뭐 A 곱하기 B 또는 A 곱하기 B 나누기 B 마이너스 A로도 나타냈는데 식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렇게도 외웠잖아요. 이렇게 위아래 AB 곱하면 그 식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것분에 뭐가 된다? 로우 입실론 제로가 될 겁니다. 자, 입실론 제로 날아가게 되면은 자, 이 친구도 정리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4파이 입실론 날아갔죠. 4파이 분의 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전율 내려오는 거죠. 4파이 K분의 1은요. 자, 그 다음 원주형 도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심형 도체, 동축 케이블. 이 친구 기억나시나요? 얘는 요런 친구죠.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또 원기둥이 하나 있고 이러한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했어요? 자, 우리가 C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파이 입실론 제로 ln A분의 B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얘는 전선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였죠. 곱해서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니까 곱해서 2가 되는 거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분의 로 입실론 제로. 얘를 또 정리해주면 입실론 제로 정리해주면은 자, 2파이 1분의 뭐가 된다? ln A분의 B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가 빠졌네요. 2파이 로 분의 ln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단위는 페르퍼미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옴이 아니라 옴퍼메터가 되는 겁니다. 페르퍼미터였으니까. 페르퍼미터인데 역수가 됐으니까요. 뭐 해당 공식들은 다 뭐예요? 단위가 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평행 전선 사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이 친구는. 자, 이 친구 똑같습니다. 파이 입실론 ln A분의 D가 될 겁니다. 자, 얘를 로우 입실론 제로로 나눠주게 되면 입실론 제로 날아가게 되고 자, 파이분의 로우 ln A분의 D가 되고 이 친구도 옴퍼 미터가 될 겁니다. 뭐 다 여러분들이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선과 대지 사이 이 친구도 원래 어떻게 돼요? ln A분의 2H가 될 거고 2파이
입실론 제로. 예,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 이 친구도 이렇게 로우 입실론 제로로 나눠주면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2파이 분의 로우 ln a분의 2h 1/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 외워요. 다 유도가 가능한 겁니다. 예,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칠판 지우고 올게요. 네, 그 다음 91페이지 전력과 전력량 이런 게 나옵니다.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우셨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와트입니다. 와트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R분의 V 제곱 뭐 I 제곱 R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한 일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건데요. 자,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 전력을 어떻게 나타내? 우리가 P로 나타냅니다. P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P에다가 뭘 곱한 거다? 시간을 곱한 겁니다. 시간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P의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이 T는 초라고 하겠습니다. 초라고 하면 세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량에서 키포인트는 뭐다? 1의 양입니다. 자, 이 친구는 뭐다? 이 친구는 1입니다. 1. 자, 그러면은 1의 단위가 뭐예요? 얘는 또 줄이 되는 겁니다. 줄.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관계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뭐다? WS는 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줄 나누기 세크는 뭐다? 와트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책에 공식이 하나가 없는데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은 어떤 열량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열량. 자, 열량 H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자, 우리가 1줄이라고 하는 친구는 칼로리로 나타내게 되면 0.24칼로리가 됩니다. 0.24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1줄만큼이라면 0.24칼로리가 소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H, 열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단위가 칼로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단위는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칼로리.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P 곱하기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 곱하기 T는 분명히 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0.24만큼 칼로리가 된다 했죠. 다시. 자, 1줄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0.24칼로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0.24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 이 친구가 뭐다? 이 친구의 단위는 와트가 되는 거고 이 친구의 단위는 초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공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쓸 때가 많아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T가 시간이 되는 공식도 있거든요. 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력량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열전 현상입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까탈스러운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에는 은근히 자주 나온다는 게 함정이겠죠. 자,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재백 효과. 재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펠티어 효과 있어요. 펠티어. 그 다음 뭐 마지막으로 톰슨 효과 있어요. 톰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개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재백 효과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다?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 두 종류의 금속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일단은 얘네 온도 차,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다르게 하면 뭐 열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온도를 다르게 하면은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겠죠.
기전력이라고 해서 전압이고 전압이 생기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금속의 온도 차를 얘네들을 두 종류의 금속을 온도 차를 하게 되면 기전력,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인다? 바로 열전대에 쓰인다고 합니다. 열전대. 그래서 열전대인데 열전대 온도계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온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기전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의 차를 측정을 해서 분명히 기전력이 생길 것이며 그 기전력으로 온도로 환산하는 이러한 온도계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펠티어 효과입니다. 펠티어 효과도 똑같이 두 종류가 됩니다. 자, 두 종류가 되는데 이 친구는 재백 효과의 역현상입니다. 역은 뭐야? 반대로 된다는 거겠죠. 자, 얘는 그러니까 기전력,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온도와 열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가 생긴다는 거죠. 자, 온도를 다르게 해주니까 기전력이 생기고 기전력을 줬더니 온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자냉동, 뭐 항온조라고 하는데 뭐 전자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뭐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다? 자, 에어컨이 돌아가게 되면은 자, 우리는 반드시 실외기라는 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왜? 자, 이런 거죠. 자, 에어컨 앞에서는 정말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마치 이 오리가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이쁘잖아요. 잘 둥둥 떠다니는데 밑에서는 어때요? 발을 엄청나게 헛디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어컨이라는 친구도 앞에서는 어때요? 시원하지만 뒤에서 실외기는 뜨겁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 차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 효과는 이거는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그러니까 금속이 한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톰슨이라는 친구는 좀 애가 나빠요. 이게 좀 쌤통이죠. 쉽게 말해서 쌤통입니다. 쌤통입니다. 쌤이라고 하는 것은 쌤입니다. 그래서 한 종류다, 같은 종류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톰슨 효과는 한 종류라는 것만 알게 되면 해당 공식이 얘네들이랑 헷갈릴 게 없죠. 한 종류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온도 차를 주고 전류를 흘리면 열의 흡수 또는 발열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 종류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두 종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 온도가 생기면 기전력이 발생한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력공학 가면 제열기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시면 또 외우셔요. 왜? 제열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재백 효과는 제열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반대다. 얘는 한 종류다만 해주신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